안녕하세요. 나이 40, 방구석 백수입니다. 요즘 저는 제대로 백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요. 아직 구독자 100명이 되진 않았지만 요즘에 구독자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. 아주 재미없는 채널이지만 그래도 구독도 눌러주시고 많이 찾아와 주셔 가지고 요즘 우리 구독자분들 때문에 즐겁습니다.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꺼내야 하고 사실 제 이혼이 순탄치는 않았어요. 그리고 남들이 흔히 아는 그런 이혼도 아니고 굉장히 뭐 정말 뉴스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이혼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꺼내지 않는 이야기이긴 한데요. 오늘은 좀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여나 재미없을 것 같아 라고 하시면 그냥 나가셔도 돼요. 그런데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저희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꺼내 보겠습니다. 일단 2004년쯤에 굉장히 젊고 예쁜 나이이긴 한데 그 나이에 제가 중학교 때부터 좀 남사친으로 지내왔던 친구랑 연인이 되었어요. 그 사람과 총 4년의 연애를 했었고 그냥 동네 친구니까 그냥 친구처럼 편안한 연애를 이어갔습니다. 그런데 이 친구와 결혼이 굉장히 순탄치는 않았어요. 저희 집에서 좀 저희 아버지가 많은 반대를 했었었고 그러한 과정들을 조금 겪고 결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결혼 생활을 굉장히 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. 저에게. 일단 4년을 연애를 했고 28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었는데요. 지금으로서 생각하면은 참 일찍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시고 본인이 100일 때 새엄마가 집으로 들어왔고 그 새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굉장히 학대 아닌 학대를 받았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온전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못해서 늘 배가 고팠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. 일단 저희 집은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5남매예요. 우리 5남매가 굉장히 부대끼면서 그래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저에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좀 제대로 된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. 그 당시에 제가 마더 테레사라도 되고 싶었나 봐요. 일단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처음 결혼 생활부터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. 서로 어린 나이였기에 돈도 별로 없기도 했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빚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. 한 번은 이 사람이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당연히 음주운전이다 보니까 보험은 안 되고 사람이 다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차 3대를 박살을 내놨더라고요. 이 모든 수습 자금은 저희 집 전세 자금 대출이었고 이 사람이 신용도 사실 좋지 않아서 이 전세 자금 대출이라던가 생활비의 모든 이런 대출은 거의 다 제 이름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전세를 빼서 월세로 전환을 했어요. 보증금 1,000만 원에 월세로 전환을 하면서 집주인분께서 나머지 돈을 주셔가지고 그 돈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기도 하고 근근히 이 사람이 좀 사고를 좀 많이 치기는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치는 사고들을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다 수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생활고에 좀 시달리기도 했었죠.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좀 정신을 차리는가 해서 지방에 일자리가 생겼다. 내가 지방 가서 돈을 좀 많이 벌어오겠다라고 해서 일단 주말부부로 지내기로 했었습니다. 그때 아이 나이가 한 3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었는데
이 사람이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하니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어서 회사는 제가 퇴사를 하고 저는 집에서 이제 육아를 하기 시작했고, 이 사람은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한 달, 두 달, 세 달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생활비를 주는 횟수가 줄었어요. 집에 돈은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, 어느 추운 겨울날은 정말 도시가스비를 못 내가지고 끊겼어요. 바닥 뭐 냉방도 안 될 뿐더러 뭐 따뜻한 물조차 나오지 않는 집인데, 이 집에서 애기에게 이제 두꺼운 이불로 텐트를 만들어서 애기만 이렇게 꽁꽁 싸매가지고 춥지 않게 뭐 이렇게 재우기도 했었고, 이 사람이 생활비로 보내주는 뭐 달달이 뭐 2-30만 원, 뭐 많게는 7-80만 원 외에는 사실은 거의 다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월세 내기도 사실은 굉장히 빠듯해서 보증금 1,000만 원에 있던 것도 월세로 조금씩 까먹기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현실 나날들이 좀 계속 되다 보니까 저도 좀 지치기도 했었고, 또 어느 날은 또 저희 집에 이 사람이 좀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러서,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릴 테지만 굉장히 그 사건은 저에게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라서 뭐 그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라도 이제 이혼을 할 때가 된 것 같다. 떨어져서 지내야겠다. 그래야 저도 살고 이 사람도 살겠다,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혼을 하자고 먼저 이야기를 했었고, 또 이 사람이 흔쾌히 또 그러자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를 제출을 했고, 아이가 있는 집에는 이제 숙려 기간이라고 해서 3개월의 기간을 줍니다. 그 기간 동안 혹시라도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. 그래서 3개월의 숙려 기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날 무렵, 한 하루 이틀 정도 남겨놨었던 것 같아요. 그 시기에 이제 그 사람의 친한 동생, 남동생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.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누나, 저와 같이 어디 좀 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하길래, 어디를? 라고 했더니 지금 형이 춘천 경찰서에 있어요.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서 누나를 좀 불러달라고 하네요 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? 아니 구치소에를 왜 가? 너무 황당한 일이죠. 일단 그 친구를 만나서 같이 춘천 그 경찰서로 가는 동안에 그 동생에게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처음 듣기 시작했어요. 형이 지난 2년간 만난 여자가 있었고, 대략 한 10살 차이 나는, 그 당시에는 한 20살 좀 초반 된 여자였던 것 같아요. 그 여자를 만났었고, 그 여자네 뭐 집에다가 뭐 결혼을 하겠다. 유부남인데, 그죠? 결혼을 하겠다.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, 아마 여자네 집에서는 반대를 했었나 봐요.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여자를 친척집에 이제 가 있으라고 했는데, 이 사람이 또 그 친척집에 가 있는 그 여자를 찾으러 춘천까지 갔다가 그 여자를 차에 태워서 오는 과정에 그 여자가 납치를 당했다, 뭐 이렇게 신고를 해서 지금 구치소에 잡혔다,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사실 머리가 띵했죠. 이게 무슨 소린가. 지금 3살짜리 아들이 있는 남자가 2년을 만난 여자가 있으며 그 여자를 결혼을 하겠다고 가서 허락을 못 받아서 이 여자를 납치했다. 도저히 이거는 소설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요? 뉴스에서나 사실은 볼 법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실제로 정말 춘천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더라고요. A 유부남이 이런 식으로 기사에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교도소에 도착을 해서 그 경찰서에 도착을 해서 그 사람을 일단 이제 만나야 하니까 제 신분을 밝히고 했더니 이제 그 사람을 면회할 수 있는 방으로 저를 안내를 하더라고요.
그래서 뭐 속으로는 생각했죠. 와, 보자마자 진짜 싸대기를 때려야 되나? 얘를 어떻게 밟아놔야 되지?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, 막상 그 방에 들어가니까 우리 TV에서나 볼 법한, 네, 뭐 이렇게 교도소 가면 면회하는 이렇게 투명 창 하나에 이렇게 마주보는 곳이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 뭐 직접 이렇게 대면할 수는 없었고, 그 창 사이로만 서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, 뭐 내 인생에 이럴 일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, 일단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하게 그지없었고, 네, 쟤는 왜 저기에 앉아있나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, 일단 별의별 생각을 좀 다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무엇보다 사실은 어떠한 말도 나오진 않더라고요. 네, 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뭐 떠오르지도 않았고, 단 한마디도 사실 못했던 것 같아요. 그 상황이 너무나도 기가 막혔고 사실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, 그냥 작은 목소리로 미안하다라는 말만, 네, 그 사람이 반복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그 말도 저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. 그 당시에는. 네,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, 뭐 이 또한 사실은 뭐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제 기억으로는. 그냥 조용히 앉아만 있다가, 네, 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면회를 끝나고 나와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동생이 저에게, 네, 현금 30만 원을 지어주더라고요. 현금 인출기에서 뽑아서. 그래서 이 돈이 뭐냐라고 했더니 형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서 누나에게 주라고 했다고. 그 통장에 있는 전액이 30만 원이었나 봐요. 근데 사실 그 순간의 돈을 굉장히 그냥 바닥에 뿌려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더라고요. 제 현실이.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진짜로 뭐 바닥까지 거의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받고 있는 제가 또 너무나도 비참하더라고요.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데도 네,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. 사실 돌아오는 길에도 그렇게 눈물이 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,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건지. 일단은 결국 협의 이혼은 기간이 지나서 할 수가 없었고, 조정 신청을 통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. 이제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법원으로 그 사람도 와야 해요. 그런데 뭐 그 사람 사건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알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이 된 것 같았고, 그 교도소에서 이제 저희 그 조정날 이렇게 법원으로 와야 되는 상황인데, 일단 제가 있던 곳이 제 기억으로 한 2층이었던 것 같은데, 제가 시간이 돼서 2층에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1층으로 내다봤더니 정말 파란 제수복에, 예, 포승줄에 묶여서 경찰차에 호송이 되어서 경찰 2명이 양쪽에 나란히 붙잡고 어느 한 남자가 들어오는데 자세히 보니 그 전 남편이더라고요. 정말 그 모습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. 내가 저런 남자랑 결혼을 했다고? 세상에나. 그렇게 그 사람이 1층에서 터벅터벅 걸어와서 2층까지 올라와서, 네,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저에게 뭘 편지를 썼는지 전해주려고 했는데 경찰관이 막더라고요. 이렇게 주시면 안 된다, 뭐 이렇게 해서 그 편지를 받아보진 못했는데, 어쨌든 그 사람과 이제 판사 앞에서 나란히 이제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이러한 사건이 있어서 뭐 이게 조정으로 넘어왔고 했는데, 이제 어쨌든 유책 사유에 대해서 그 사람이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양육권이나, 네, 친권을 모두 제가 다 가져오기로 했었고, 네, 뭐 한 달에 양육비를 뭐 50만 원씩 주기로 했었나? 그렇게 해서 판결이 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이제 또 경찰 2명에게, 네, 끌려서 바로 호송차에 타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게 그 사람이랑 인연은 거기서 이제 끝이 났는데, 그 이후에 이제 뭐 미안하다, 잘못했다 하면서 이제 편지는 몇 번 왔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일단 답장은 처음에 몇 번 보냈던 것 같습니다. 더 이상
네, 이런 편지를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. 네, 너라는 사람이 사람같이 느껴지지 않는다. 뭐 그렇게 보였던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바람이 이전에도 있었어요.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도 한 번 있어서 제가 이제 그때도 매몰차게 헤어지자고 했었는데 정말 바짓가랑이 붙잡고 네 늘어지듯이 저희 병원에 계속 앞에 찾아와 가지고 그래서 그냥 용서를 한 번 했었고 두 번째는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임신해서 막달 되기 전에 또 다른 여자들이랑 술을 마시고 뭐 이렇게 카톡인지 문자인지 그 당시에 주고받았던 걸 저에게 걸려 가지고 근데 이제 곧 있으면 또 아이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어서 또 그것도 또 용서를 했던 것 같고 세 번째는 그때 뭐 그런 차 사고 내고 막 이렇게 사고를 치고 하면서 제가 '이 사람이 진짜 뭐에 씌었나?'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기 때문에 '혹시라도 나가서 뭐 진짜 더 큰 사고 치는 거 아니야?'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싸우고 나간 사람을 제가 어떻게 찾아 가지고 술집에서 봤는데 그때도 다른 여자랑 같이 있었어요. 근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때 같이 있었던 여자가 지금 그 내연녀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근데 그때는 같이 있던 친구의 여자친구라고 했었고 같이 있던 친구가 잠깐 어디 가서 자리에 없다고 저에게 거짓말을 했어서 그렇게 넘어갔던 네, 기억이 있습니다.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여자를 꽤나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왜 이런 사람과 결혼을 했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죠. 그냥 단지 그 부모에게 학대받았다는 이유로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는 이유로 결혼을 하기엔 제가 너무 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지금 생각해보면 네. 진짜 최악의 이런 이혼을 네, 최악의 이런 삶을 저에게 남겨준 사람인데 지금은 뭐 그 이후로는 사실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. 왜냐면 양육비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. 지금까지 50만 원이면 한 6천만 원 이상 될라나요? 네, 뭐 6천만 원 정도 되는 양육비를 한번 청구해 보려고 네, 이 사람 뭐 어디 뭐 이렇게 막 찾아보긴 했었는데 뭐 어디 살고 있다까지는 알았고 저희가 이런 양육비 그런 청구 소송 그런 뭐 인지를 보냈을 때 그 사람이 한 번은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예, 계속 그 우체국 그걸 등기를 받지 않더라고요. 네, 수치인불명인 것처럼. 그래서 말았어요. 네. 그래,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뭐 잘 살아라. 뭐 이렇게 그냥 좀 포기했던 것 같아요. 그 이후로 사실 제 삶이 굉장히 많이 피곤했었거든요. 이혼하고 나서 말씀드렸듯이 전세자금 대출을 빼서 월세로 돌린 상황이고 막 이렇기 때문에 저한테 늘어난 빚만 해도 거의 한 5, 6천 이상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아이를 키우는 제가 어떻게 그걸 다 감당을 하겠어요.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도 하고 하면서 뭐 거의 한 5년 동안에는 거의 죽은 사람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. 네,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네 밑바닥을 기었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네 제 이혼이 네, 제가 싱글맘이 된 과정이 네, 이래요. 근데 제가 이렇게 아직 이렇게 밝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싱글맘으로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이 아이가 저에게 죽지 않고 네, 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네 그럴 거고 근데 사실 굉장히 흔치 않은 이혼이긴 한데 이렇게 바보처럼 굉장히 많이 당하고 살았지만 그 안에서도 제가 또 많이 배운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삶은 또 그리고 한번 그렇게 바닥으로 치고 올라올 때 또 굉장히 많은 또 선물을 주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이러한 역경을 어떻게 겪어왔고 네.
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지금도 이렇게 막 크게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생활고를 극복했던 거라던가 네, 뭐 이런 긍정적인 마음 네, 이런 것들은 앞으로 또 네, 제가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주 굉장히 긴 네, 이야기인데 네,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봐요.